자영업자가 작년에 한 100만 명 폐업을 했고 창업은 한 90만 명 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폐업자가 더 많았습니다. 순수한 국채는 52%지만 광의의 국가 부채는 180%, 기업과 개인의 모든 부채를 합치면 250% 정도 됩니다. 우리가 정말 위기에 대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로 유입되는 것보다 한국 기업 유출이 2배에서 한 5배 정도 많습니다. 한국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가장 꺼리는 이유가 원화 가치가 폭락한 세 가지 원인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지금 제가 앞에서 원달러 환율은 계속 86% 확률로 이제 우상향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환율은 계속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바로 우리가 2%밖에 안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미국이 60, 한국은 지금은 한 3%까지 올라갔고, 일본, 중국입니다. 바로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대안이 미국 주식, 달러 자산으로 꼭 일부를 비축하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1조를 벌었다는 월급장이의 이야기죠. 자기 월급의 25%를 꼭 1등 주식에 투자해라. 저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엔비디아고, 그다음에 한국은 삼성전자입니다. 1등 주식을 통해서 환율 상승을 대비해라, 이런 거고, 회사의 소중한 법인 자금은 이렇게 주가 지수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뱅가더 지수나 나스닥 QQQ 지수입니다. 또한 미국 주식은 우량하게 오르고 있다. 그래서 꼭 원화 자산만 가지고 있어서는 이 환율 상승을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환율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미국의 우량한 주식으로 환율 상승을 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영업자 대출 1,000조를 넘은 사상 초유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작년에 한 100만 명 폐업을 했고 창업은 한 90만 명 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폐업자가 더 많았습니다. 저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순수한 국채는 국가 부채를 52%지만 광의의 국가 부채는 180%, 우리나라 총 부채, 기업과 개인의 모든 부채를 합치면 이것이 한 250% 정도 됩니다. 우리가 정말 위기에 대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정부도 이번 추경을 25조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추경이 된다면 이 자영업자나 어려운 국민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달라. 어려울 때 지원을 해줘야만 경제가 정상화됐을 때 함께 성장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것이 5배까지 많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요거죠. 한국 경제의 소합 분석을 했을 때 약점에 한번 보시면 외국인 직접 투자 유출과 유입입니다. 청년 취업률은 45가 아니라 43으로 줄었죠.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 저도 이제 PPT를 만들면서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데 어제 날짜로 갑자기 청년 취업률 정부가 43.6%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 2%더 낮아졌다는 거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로 유입되는 것보다 한국 기업 유출이 2배에서 한 5배 정도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강력한 노조라든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한국의 외국인들 투자를 가장 꺼리는 이유가 바로 이 강력한 노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 200만 명 넘습니다. 전체 근로자 중에 노조에 가입된 비율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강성노조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용자와 또 근로자의 균형을 맞추는 노동 정책을 해라, 이렇게 많이 권유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 평균 정도로만 우리나라를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달라. 한국은 우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우버는 자기 집에 자가용을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길에서 보는 우버는 기존 택시에다가 우버 간판을 붙인 겁니다. 저는 우리가 진정한 우버를 해야만 한국에 한 50만 개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정부가 빨리 진정한 우버, 자기 집에 자가용을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는 우버를 허용해 준다면 좀 획기적으로 우리 청년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환율이 1,500을 넘겼습니다. 경제 위기를 맞은 외국의 이란과 아르헨티나 그리고 한국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요약을 해보면 우리나라 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고, 아르헨티나가 10번째 국가가 파산을 했고,
파키스탄을 포함해서 10개 나라가 구제 금융을 받고 있습니다. 외환 위기는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항상 다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르헨티나 10번째 국가가 파산했습니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민과 개인, 정부가 가지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는 주식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한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이런 것은 외환 위기에 대한 방어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 국민들 한국 주식만 사는 사람이 아니고 다 분산 투자해서 미국 주식도 사는 사람이 많고, 기업들도 수출 대금으로 달러가 있으면 원화로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달러로 비축해 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환 위기는 반복되어 일어나고 현재 10개 나라가 파산 중이다. 저는 환율이 오르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신호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었습니다. 환율이 전쟁이 끝나면 일시적으로 내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86% 확률로 계속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환율 상승이 바로 외환 위기의 가장 좋은 신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가 서서히 무너질 때 복지나 매출 등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3고 시대입니다. 고금리, 환율도 다시 오를 것 같고, 환율도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그다음에 고물가입니다. 이 세 개가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석유 가격부터 해서 물가가 크게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우리 국민들이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 기업들은 버틸 수 있지만 우리 서민들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3고 시대, 고금리, 고물가가 바로 우리 서민들을 가장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이번 주에 지금 현재 정부가 25조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소상공인 서민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 것이 국가 경제에 기초가 없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다.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바로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면 외환 위기 가능성 제가 30%라고 써놨고, 우리는 매년 100조씩 무역 흑자가 난다고 써놨습니다. 자, 국가 부채율 제가 60%라고 써놨습니다. 그죠? 우리가 광의의 국가 부채율 180%입니다. 제가 이제 제일 밑에 보면 기업이 살아남는 방법, 구독 경제나 온라인 비중, 현금의 비축 이렇게 써놨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바로 기업이 살아남는 방법이다 보고 있고, 우리 통화량이 미국 통화량에 비해서 2배 정도 많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다는 겁니다. 또 이번 달에 다음 달에 정부가 추경을 25조 원 하기로 했습니다. 또 돈이 풀리는 겁니다. 그런 게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가 대비해야 됩니다. 꼭 자산의 20~30% 정도는 달러 자산의 비중을 유지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 폭락 경고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요? 저는 항상 미국의 1등 주식을 가장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1등 주식은 현재 엔비디아라는 주식입니다. 우리나라 생존 전략을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생산성 세계 꼴찌고 한국의 1% 부자는 한 순자산 한 30억 정도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 통장을 꼭 하시고 미국의 1등 주식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입니다. 이와 같이 달러 기반의 자산을 일부라도 가져야만 환율 상승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삼성전자이고 미국에는 엔비디아입니다. 저는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등이 바뀌면 또 교체를 해야 되겠죠. 지금 미국이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과 미국 주가가 다 내렸습니다. 20%씩. 저는 경제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다시 전쟁은 종결될 것이고 끝난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 위기를 넘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